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치 우리가 뭐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처럼 갑자기 의자가 나를 빨아들여요. 의자 빨아들이면 그 눈이 자꾸 감기게 되고 한데 참 2시간입니다, 그죠? 예, 오후 2시부터 내지 중건증이 아주 이게 심각해지는 봄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이제 뭐 소통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다 말건강센터 이제 말건강센터에서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 간호사 우리 강동서 있는 공무원분들이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주 신체의 건강을 그냥 책임져서 푹 쉬다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불안합니다만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그 장소예요. 세 번째 장소는 어떤 장소 싫어하지 아세요? 강사들이? 예. 결혼식장 같은 거. 예. 원래 결혼식장 가면 주례 선생님 말씀 잘 안 듣죠? 예, 그죠? 아예 안 들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가니까 사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소통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사건도 사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사실 이 강의를 맡으면서 되게 좀 고사도 하려고 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힐링이 되고 그러려면 법륜 스님을 부르시거나 그래서 김창옥을 부르거나 이러면 되는데 제가 아마 이게 픽을 하게 된 건 제가 좀 김창옥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닮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텐데요. 주제는 뭐 현장적 의사소통과 대화교법 사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말을 못해서 대화를 못하는 건 사실 아니고 또 우리가 협력을 하지 않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주제를 자꾸 던지는 이유는 제가 하는 강의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협력을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리 풀리지 않자. 예, 분리 풀리지 않자. 사실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뭐 이 사건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분노의 사회인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죠. 네. 사실 이제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는데 제가 이제 사천에서 넘어왔거든요. 네, 점심을 못 먹고 왔습니다. 2시에 마치고 너무 잠자가 중간에 그냥 한 10분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딱 들어올 때 지금 시간은 지금 다 돼가고 주차한 다음부터 그냥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까요? 좀 빨리 가지. 막 올라옵니다. 좀 빨리 가지. 막 올라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운전하면 그런 경우도 사실 많잖아. 앞에서 그냥 좀 빨리 좀 명확하게 서로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전쟁을 이끌어서 한 장군의 말 중에 하나가 따르든지 이끌든지 아니면 비키든지. 사실은 앞에서 깔짝깔짝 너무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분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혹시나 또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콜센터 전화하다 보면 또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몇 번을 눌러주세요. 기다려야지. 네, 그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번을 눌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노?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우리 스스로 많이 좀 쌓여있습니다. 좀 이따 여러분도 분노하실 가능성이 있죠. 강의는 뭐 전혀 또 분노가 이럴 가능성이 참 크죠. 아마 이제 우리는 스스로 계속 분노의 사인 것 같습니다. 분노의 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얼마만큼 큰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갈등이 심각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데 갈등의 영역 중에 7개 영역이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하냐, 어떤 영역에서 갈등이 심하냐 7개 영역이 오늘 제가 자료를 주차장에서 잠깐 그걸 넣을까 하다가 그냥 바로 넘어왔는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첫 번째의 갈등의 범주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아시죠? 이념 갈등. 이념 갈등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있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뭐 극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념 갈등인데, 이념 갈등의 문제는 뭐와 연결됩니까? 정당 갈등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빨간냐 파란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많이 입어야 되냐? 행사 때. 이도 저도 아니니까 피하자. 한 번은 제가 그 공동모금회에서 그때 토크쇼 진행을 하는데 제 조카가 준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빨간색. 빨간색 이제 그 니트였는데 그 옷을 입고 진행을 했더니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커밍아웃 했냐. 제가 홍씨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이드 준표 이러면서 홍씨 말 드러내냐 이렇게 막 하는데 옷을 함부로 입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란색이 붙다고 달리고. 근데 정당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정당 갈등. 종교 갈등은 어떻습니까? 종교 갈등도 사실 심각한 범주 중에 하나. 또 하나는 학력 갈등이 있죠. 학력 갈등. 학력 갈등도 1위로 나와 있고, 빈부 갈등도 크죠. 빈부 갈등도 사실 심각합니다. 빈부 갈등뿐만이 아니죠. 세대 갈등은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2대남 2대녀로 구분되어지는. 그죠? 지난 그 18대 대선이었습니까? 그때 2대남 2대녀가 극명하게 구분됐잖아요. 그죠? 여가부를 폐지하냐 폐지하느냐 아니냐. 20대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폐지하라. 그래서 그쪽 당에 손을 들었고, 그게 뭐냐 이러면서 그냥 또 20대 여성들은 또 다른 당을 찍어줬죠. 그렇게 되는 이 갈등들. 아까 세대 갈등 얘기했습니다만, 그죠? 남자 그 어른들이 20대 요즘 뭔가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어보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일 안 하냐, 그죠? 뭐 결혼을 언제 하냐, 애는 안 낳냐, 이런 것들 다 벌금을 매긴다 할 정도로 갈등이 좀 심각하다. 이런 여러 가지 범주 속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분노하고 있고, 이미 갈등하고, 사실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 뭔가 건드리면 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장 사실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 누구 때문에 월급 받아요? 국민. 내가 내 세금으로. 사실 이런 기본적인 이걸 갖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사랑의 열매 아까 저를 소개해줬는데, 저는 공동모금에 있었습니다. 공동모금 있을 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찾아왔냐면 그 부산이고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재고폰 좀 나와요. 근데 우리의 사무처장님은 놈이 아니고 여성이었는데 제일 높은 나와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 뒷말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돈 받는 것들이 오늘 고기 타는 냄새 한번 좀 맡아볼까 이러시고 불 지르겠다.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분노들을 막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회 속에서 있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심적 갈등들이 좀 심하죠. 심적 어려움들도 심하고, 어쩌면 트라우마 사실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 사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그런 것에 오는 우리 스스로의 어려움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제를 협력적 의사소통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이제 계속 좀 마음에 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건데,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등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갈등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고독사 뭐 1인 가구 이런 얘기를 1인 가구가 많아진다, 이게 사회적 문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마을건강센터나 뭐 동이나 사실 이런 데서는 고독사 1인 가구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건가요?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안 좋은 겁니다. 아니죠, 그죠? 혼자 살고 싶은 분 없으세요?
맞죠, 그죠? 예. 저도 혼자 살고 싶은데 요즘 독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착취당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그냥 밥도 못 먹고 월급, 밥도 못 먹고 광해하고 뭘 해가지고 하는데 다 누구한테 뺏깁니까? 예, 일도 안 하는 마누라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안에는 동양 척식 회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벌고 누가 다 쓰냐. 예, 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한 사회 속에 있으면서 눈치대로 다 보잖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부부 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부부 간의 대화는 얼마 동안 하시나요? 한 번 붙들고 대화하면 10분요? 그것도 길다 이런 거지. 몇 분 정도? 5분. 네. 자, 5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됩니다. 음색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10분 넘어가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20분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안 던지는 게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뭐죠? 다시는 니하고 얘기 안 한다. 사실 이게 결론이잖아. 그런데 뭐냐면 갈등을 해소하려면 뭐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하고 싸우는데 오죽하면 김창호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화는 뭐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뭐냐면 서로가 뭐 진지하게 붙들어 놓고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는 결론이 뭐다? 니랑 얘기 안 통하고. 그래서 나는 내 할 만큼 했고 그래서 그냥 다시는 내하고 얘기하는 것이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대화도 카톡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하게 되면 카톡을 안 하면 내가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다. 이런 카톡을 얘기하는데 또 뭐라고 카톡을 하면 내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시간씩 2시간씩 얘기하면서 서로가 되니까 내가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 근데 저 인간이 못 알아줘. 저 인간이 못 알아줘. 근데 뭐냐면 나는 양보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양보했다고 듣나요? 예, 안 그렇잖아요. 나는 양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양보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사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의 원인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뭐 한다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둘의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뭘 하도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무리 좋아해도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 보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서로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속 싸우게 된다. 근데 뭐냐면 네 생각은 그렇고 내 생각은 그렇네. 네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보니 내 생각이 여기서 좀 벗어났네? 네 생각이 좀 벗어났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양보했지만 더 양보한 것이 아니라 더 엉뚱한 데로 갔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벗어났는지를 주장하는 거 그것을 대비해 보니 아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야지만 저는 이 갈등이 해소된다고 봐요. 아니면 대화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안 되더라 이런 거. 민호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고 혈압은 누가 오르냐? 혈압은 우리가 오르고 그런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오늘 충분히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내일 안 오나? 아니면 또 모레 안 오나? 또 온다 이런데 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학습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학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저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뭐냐면 딱 피하자래 대부분 다.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우리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또 얘기를 또 들어주잖아요. 교육받고 경청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그 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들 찾죠. 왜? 대화가 제일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때 여러분들만 찾고 사실 이렇게 되는데 뭐 사실 중요한 것 중에 갈등은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마을건강센터에서 일합니다. 마을건강센터를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활동들을 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건강을 증진하나요? 신과 또 마음과 그 마음,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그죠? 사실 그래서 뭐냐면 건강의 종류는 세 가지로 저는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신체 건강. 신체 건강.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신체 건강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가를 배우기도 하고 건강 동아리 만들어서 뭘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신체 건강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운동기구라서 운동하게 하고 또 뭐 하죠? 피검사 아마 하지 않습니까? 이 검사를 통해가지고 신체적 건강들을 어떻게 유지시켜 갈 거냐에 대한 활동들을 하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신체 건강을 위해서. 자, 근데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체 건강이 잘 회복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나다 보면 노화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저도 이제 앞에 옷자를 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건강검진 받기 싫고 건강검진만 받으면 자꾸 의사들이 험한 소리를 하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험한 소리 하잖아요. 뭐가 높으니 뭐 드시지 마세요 뭐 하세요 자꾸 뭘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는데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근데 뭐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노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을 때 꽃을 찍는 이유를 알겠고 내 얼굴이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 찍는 걸 알겠고 왜 사실 그냥 사진만 봐도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진이 찍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건강은 뭐죠?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정신건강 이렇게 할 거 뭐냐면 꼭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왜 정신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을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 참 저 사람 건강하다 할 때, 마음이 건강하다. 어떤 사람이 좀 그렇게 정신이 건강해 보입니까? 네? 뭔가 들리긴 한데 제 노화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신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참 저 사람 긍정적으로 살아. 그죠? 참 밝게 살아.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외롭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죠. 뭐만 하면 삐딱하게. 뭐만 하면 삐딱하게. 꼬우고 들었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꼬우고 들어가요. 건강하시려면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좋은 말 했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담배나 사줘 그런 소리야.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술 드시지 마세요. 술 한잔 받아주고 그런 얘기. 이래 살다 죽으라. 사실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사실 마음의 건강을 다진다 하게 되면 얼마큼 이 사람들이 삶에 대한 긍정성을 자기 가지게 할까? 그지가. 근데 뭐냐면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뭐냐면 삶에 대해서 긍정성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 삐딱하게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할까? 사실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신체 건강을 알고 정신 건강을 알겠는데 또 하나의 건강은 뭘까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사회적 건강 맞아요. 네, 그걸 뭐라 하냐면 관계.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건강을 얘기했더니 마을에 가서 건강 얘기를 하니까 꼭 이따가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관계가 무슨 관계냐, 남녀 관계냐, 성관계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건강, 사회적 관계,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삐뚤어진 것이 뭐냐면 뭐로 영향을 받죠? 정신에 영향을 받고 마음에 영향을 받고 그게 또 뭐냐면 신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신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 가게 되면 밥 잘 안 먹잖아요. 우리가 신체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도 하지만 투약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딴 걸 마시더라도 약을 처방해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셀프 케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을 꼭 챙겨 먹어야죠. 저도 이제 환자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환자입니다, 환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약을 타 먹습니다. 약을 타 먹습니다. 아마 그 간호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홍삼을 먹으면 안 되고, 자몽을 먹으면 안 되고, 밥상수. 석류를 먹으면 안 되고. 대부분 암 환자들은 전부 다 이걸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혈액암을 제가 이거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냈을 때는 그냥 술도 먹고 사실 마음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 사실 그랬는데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도 안 힘들다. 그냥 건강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발명이 딱 그래서 뭐냐면 뭐 사실 오늘 이 좀 특별한 날이어서 오늘 오전 오후 강의가 좀 있었는데 날짜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이런 날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 안에서 삼각김밥 먹는 거. 사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아침을 굶는 게 궁금한. 자 그렇게 했는데 발병이 되고 나서 정기적으로 약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식생활부터 되죠. 왜냐하면 꼬박꼬박 약을 먹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약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불교하면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삶의 의지를 가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그건 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마음이 사실 내가 살아야 될 의지도 사실 있고 아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사실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일도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건데 삶을 포기한 경우들은 사실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건강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파스 주잖아요. 파스. 요즘 안 줍니까? 파스 주고 그 다음에 칫솔 치실 관련된 거 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줘도 뭐냐 그거 줘도 쌓아놓고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의지가 없는 사람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냐면 이게 마음 건강을 다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마을 내에서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잠을 잘 못 자고 식사를 잘 못하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강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오후 2시부터 4시에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 오후에 강의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부산 의료원인데 부산 요양병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다 죽으니까. 이건 워낙에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름을 다루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혈압 체크하고 막 이런 일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하느냐, 삶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게 하느냐,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가느냐 이 일들까지도 함께하는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활동가 선생님도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는 거다 이런 거지. 자, 근데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폭력성을 확인하는 언어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폭력 대화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착할과 같은 대화가 있고 기린과 같은 대화가 있고. 자,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대화의 종류는 착할과처럼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린처럼 하는 대화가 있는데, 착할은 뭐냐면 일단 착할을 하게 되면 뭐죠? 약간 좀 맹수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무릎 뜯는 거. 무릎 뜯는 거. 자, 뭐라고 하냐면 관찰 대신 평가 못해. 넌 이런 사람. 네 감정은 이래. 네 평가 못하는. 그리고 가슴에서 나오는 느낌 대신 그냥 중차하고 비교 경쟁. 사실 그냥 비교당하는 거, 분석당하는 거. 되게 폭력적으로 느끼실 때가 없습니다. 평가당. 사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착할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부탁보다는 뭐냐면 강요와 명령을. 자, 근데 기린은 뭐냐면 기린은 육상 동물 중에 가장 심장이 큰 동물입니다. 심장이 크다는 얘기가. 소리 한다 이런 얘기죠, 마음이. 그래서 뭐냐면 키가 크고 높아서 이제 높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더 높고 멀리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아카시아를 먹으면서 가시를 침으로 녹여서 먹습니다. 가시를 침으로 녹여서 먹습니다. 남들의 가시 돋친 말들은 어디요? 남들의 가시 돋친 말 뒤에 있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비폭력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두 동물인데, 우리는 하다 보면 기린과 같은 동물, 기린과 같은 단어를 많이 쓸까요? 작가를 많이 쓸까요? 기린이고 싶은데 작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잡식으로 잘못된 묻었습니다. 기린처럼 큰 작가이 생긴. 원래 작가는 작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냐면 우리의 입장이나 위치가 자칼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평가해야 되는 경우, 판단해야 되는 경우. 이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부탁이지만 강요한 명령으로 사실은 들려질 때가 있고, 그것이 뭐죠? 지침이 안 들었습니다. 지침이 안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은 지침에 죽고 살잖아요. 지침을 넘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은 아이를 키울 때도 매뉴얼대로 키운다. 지침대로 키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유효 뭐냐면 융통성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때로는 발휘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착한 연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참 이게 말이라는 것이 참 그렇다. 말을 이게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국제신문을 기본했던 말이 있는데, 흉기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제 어릴 적의 기억이.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 살았습니다. 경북 성주에 참외농사를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있다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대구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실 대구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대도시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구로 보냈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와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부모님 어떤 데도 살잖아요. 누나랑 둘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도 되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부모랑 같이 사는 애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여름 방학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큰 누나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큰 누나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휴가를 받아가서 와가지고, 그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그때 휴가를 받아서 왔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분명 6학년이니까 뭐 어린 동생이니까 그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대구의 달성공원으로 갔습니다. 달성공원이 이제 그 동물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구경하다가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더운데 이제 누나가 뭐냐면 돈을 주면서 아이스크림 좀 사온다. 그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꽤좀 많았어요. 그럼 막 이렇게 이제 수까지 들고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팔던 그 가게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뭐라고 했느냐? 뭐 먹을래 못생기네.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청소년기를 여성분들하고 1대1로 있을 때 되게 좀 얼굴에 눈을 마주치지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아직도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면 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쓸데없이 일하고 있는 이런 생각. 쓸데없이 일하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치료가 되냐? 대학교 와서. 대학교 선배들이 되게 좋아해 줬어요. 예, 다시 그래 그러면서 아 이제 내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면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복됐던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어릴 때 학교 선생님 하면 되게 좀 기분 안 좋은 선생님들 있죠. 울컥하고. 예, 저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시골에서 전화 와가지고 있는데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과학 시간이었는데 과학 시간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과학 시간에서 과학 선생님이 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내 뒤에 애가 자꾸 이렇게 막 그걸 이렇게 장난을 치고 막 저한테 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지 마라고 딱 했는데 이 선생님 들은 거예요. 너도 너 나와. 그래 둘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두 명이 딱 인터넷에서 보고 그래 뭐 운동 뭐라 하고 뭐 그까지 알겠어. 내가 억울해서 참았죠. 그랬는데 이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딱 보더니 너는 못 보던 애인데 어디서 왔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서국민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서국민학교가 어딘데? 그러니까 송준비다. 이게 시골에서 온 촌놈이. 그래서 이제 촌놈 주제에 떴다면서 걔가 나도 제 뺨을 때렸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고. 이 선생님 자질이 없죠, 사실. 그랬는데, 그냥 그래서 뭐냐면, 아, 내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사람들로 무시당할 수 있겠다. 그게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경험이었어요. 그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일종의 완벽증. 사실 그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내가 틈만 보이게 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자리 잡았던.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지금도 이게 나는 지금이라도 선생님 만나면 물어보고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사실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걸 사실 그때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위축돼 있던 제가 바로 설 수 있던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공부를 못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못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위로 누나가 3명 있습니다. 3명이고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귀한 존재로서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그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니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다음을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어떻게 하는지 오기가 생겼다. 저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학 시간에는 그 전날부터 예습했어요. 뭘 물어봐야 될까? 뭘 물어봐야 될까? 네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이런 거죠. 보여주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애가 있고 이건 이런데 선생님 같은다. 그게 따져들라고 그러진 않았어. 참고생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갔던 것 같아요. 그거의 원천과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원천과 힘은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사랑받았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날 잘 모른다는 이름으로 사실 뭐냐면 그 뒤에 숨어서 조롱을 하고 냉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그냥 많은 흉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많은 흉기들을 사실은 그 흉기처럼 쏟아지는 말들을 우리가 받아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냐면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존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먼저 나왔지? 아, 예, 우리 구분해야 될 감정입니다. 첫 번째.
번째 자존감. 자존감이 뭐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 그래, 나 이렇게 사랑받을 수만 자격이 있어. 그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좀 유명한 존재. 사실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자존심은 뭡니까? 상대랑 나를 위해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네, 우월하다는 감정. 근데 뭐냐면 자존감과 자존심은 서로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 비례하지만 비례돼. 어떤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감은 낮아요. 예, 그렇죠. 반비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없어요.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건드려.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서 탁 튀어들잖아.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뭐라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되게 옷을 잘 못 입어요. 근데 옷을 잘 못 입다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옷 해피를 입으려고 보니 옷이 이밖에 없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존감 낮은 상태로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옷을 저리 입고 왔네. 부지지하게. 그러니까 누가 오늘 강사 참 옷을 부지지하게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렇지. 그런데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원래 옷 잘 입는데 오늘 세탁소 밖에 있는 것도 지금 안 나왔고 입다 보니까 사실 이거밖에 못 입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 그런 표정이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봅시다. 내가 어떻게 입고 이게 뭐냐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이렇게 자극을 주더라도 크게 사실 유용하지 않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대체로 보면 자존심을 부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한마디 했는데도 뭐 그걸 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붙들고 막 늘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 같은 얘기를 해도 꼭 필요한 말이고 꼭 옳은 말이지만 꼭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제가 제 입사람 얘기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말을 할 때 친절하게 안 합니다. 꼭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이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냐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엄마는 왜 화부터 얘기해? 화부터 내? 이겨보자고.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결국 사실 뭐냐면 좋은 의사관계, 좋은 관계, 좋은 소통은 뭐냐면 누구부터? 우리부터 시작한다 이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을 이뤄내려고 하는 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을 이뤄내려고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게 신체, 그 다음에 정신, 관계 이것에 대한 강의는 제가 부산에 있는 많은 건강마을 만들기 할 때 주민공동체에 가서 강의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야 우리도 우리끼리, 주민들도 주민들끼리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우리 동네의 건강을 지켜가고 유지합시다. 사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더 밀접되어 있는 사실 마을건강센터라는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들은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착할 것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침을 갖고 기준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된다는 얘기보다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제가 말 만들기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대. 안 되는 거 뭐한테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시켜.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뭘 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이분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데 뭐냐면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분들로부터는 거절하거나 거절당한 느낌을 줘야 될, 그 거절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실 이제 잘 전달하게 할까? 그게 뭐냐면 착할일까 기린일까 이 얘기인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은 이런 여타의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반복이죠. 더구나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미 정신건강이 다 회복되어져 있고 살짝만 건드리고 그냥 말 공동체 막 해가지고 건강 동안 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가 손대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막 온데 막 다니면서 쭉쭉하고 사실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 자존감이 낮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환자가 딱 되었을 때 뭐냐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 사실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아, 나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거기서 오는 자존감이 확 떨어지기 막 시작했어요. 뭐 그런 질병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노화들이잖아요. 정말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뭘 오라 하면 걷자고 하면 걷기 힘들고 뭐 하기 힘들고 사실 이런 분들 이미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과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협력적 대화로 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뭐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잖아요. 대화를 하더라도 협력적 대화를 해야지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협력적 대화가 아니면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 분위기 봤을 때는 시간도 지금 쉬는 시간이 되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죠? 55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10분 전부터 보면 힘들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쉬어야 되는데 얼마나 쉴까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쉬고 그러면 3시 10분에 할까요? 네. 3시 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아는 내용들이었어요.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과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알고 얘기합니까? 모르고 얘기합니까? 알고 얘기해요? 모르고 얘기해요? 알고 얘기하기까지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원래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르고 얘기할 때 이게 좀 무례하다. 알면 무례하지 않죠. 모르면 무례하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사실 저렇게 함부로 안 할 텐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얘기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처럼 알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모르고 오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인 가구를 문 열어줄 때 1인 가구 방문해가지고 1인 가구가 사실은 이게 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가서 두드려야 이분들이 문을 열으니까 혹시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인 가구 오지 마라 하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이랬던 사람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안부 확인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몇 번 정도 가면 이분들이 오픈을 시켜줄까? 3번? 10번? 여러 번? 네. 아, 굉장히 다시 그죠? 굉장히 한국적인 단어를 담고 있어요. 그죠? 네. 부산의 만석 지역에서 이걸 해서 실제로 카운트 해봤습니다. 그러나 했는데 평균 몇 번에 문 열어줬냐? 35번. 아까 3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3번 가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 아프라. 땡! 땡! 3번 가서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아, 이거 얘기가 아닌가 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번 가도 안 열어주면 4번째부터는요, 갈 때마다 짜증이 나죠. 안 열어주는데 왜 자꾸 가라 하냐? 안 열어주는데 왜 자꾸 사실 이거 하라 하냐? 업무하는 우리도 짜증이 날 것 같냐?
35번인 줄 알면 한 3번 정도 갔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다 이런 거예요. 차려 멀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30번 정도 갈 때까지 내가 갈 때 크게 기대하지 않고 갑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뭐 갔다가 오늘 뭉치고 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해요. 이 고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고문. 고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그걸 고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가 행여나 오늘 가면 이 사람이 사실 받아줄까? 행여나 이 사람이 문제를 줄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때마다 안 해. 그러면 갔다가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올 때마다 승질나고 짠다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나도 왜 가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렇게 배속돼야 돼? 이런 게 속으로 막 올라오고. 네. 마을 활동가가 이런 거였나? 네, 그죠? 네. 내가 썩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자존감 툭툭 낮아지고. 그게 알면 사실은 충분히 그걸 인내할 수 있죠. 내가 이 여성을 좋아합니다. 한 10번 정도 고백하면 이 사람이 받아줄 것 같아요. 10번 정도 고백했는데 받아준다고 하면 9번 고백할 때까지 나는 어떻죠? 이게 쌓이면 쌓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지. 왜? 곧 열릴 것 같으니까.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갈 때마다 좌절감을 겪고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민들은 이미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르거나 또 알아도 왜곡되어서 알거나 하나를 알면서 10가지를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알려줬다고 해서 다 이해한다? 아니다 이런 거죠. 왜? 우리도 지침 보면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그 관점의 다른 점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돌을 닦는 심정일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35번이나 가야 겨우 문제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좀 모아라. 경상도 지원단에서 그냥 거기는 왜 실적이 그밖에 안 돼요. 네, 저희가 하고 못 얻습니까? 가야 되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 나와야지 가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사람들이 문제지. 이런 마음을 사실 가는데 그래 한 35번 정도 돼야 나온다. 그게 우리를 사실은 온유하게 온유해진다 이렇게. 자, 왜냐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풀리지 않는 감정의 죄가 있어요. 이건 진짜 잘 안 풀려요. 그 죄가 뭐냐? 첫 번째는 개심. 잘 안 풀리죠, 그죠? 하는 짓이 개심하고, 하는 짓이 개심하고, 말하는 게 개심하고. 그런 민원인들 주변에 보이시죠? 특히 체리피커. 뭐가 줄 때는 열심히 오죠. 뭐 준다면 그렇게 오다가 꼭 피를 떨어면 안 오고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 날까지 딱 된다 연락 오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근데 뭐냐면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꼭 또 어떤 것이 있냐 또 어떤 것이 있냐 꼭 내가 뭔가 살짝 잘못했다 싶으면 그걸 그렇게 또 물고 들으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합창단의 사무국장님 닮았거든요. 네. 그냥 개인 사적인 근데 얼마 전에 공연도 했습니다. 근데 맨날 임원회의 한다면 나오지도 않는 부단장이 이번에 연습을 잠시 이렇게 쉰다고 했는데 왜 의논 안 하고 쉬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는 그냥 뭐 의논 안 해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들 안 나온다 그래 했는데 딱 그걸 잡고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서로 간에 좀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편하게 넘기는데 평소에 신뢰감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평소에 말도 안 해요. 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만. 그렇게 심지가 작용을 하죠.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아무리 무슨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듣기 싫잖아요. 그게 자기 무서워 드러난다. 이게 첫 번째 괘씸죄. 괘씸죄만큼이나 안 풀리는 죄가 있다. 뭘까?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 섭섭죄는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대놓고 말하면 어때요? 쪼잔하고. 내가 쪼잔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표정이 안 좋은데 뭐 얘기하게 되면 그냥 아 괜찮다. 표정은 안 괜찮은데. 괜찮다 얘기해. 그걸 해놔놓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섭섭하게 있다. 무엇이 그렇게 섭섭한지 우리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 하는데 뭔가 하나 딱 걸려있으면 그게 다 걸려가지고 그게 때문에 그들에게 다 걸리잖아요. 그들에게 다 걸리죠. 이 두 가지 감정이 사실 상호간의 의사소통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섭섭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는 거. 근데 대체로 뭐냐면 결심죄는 누가 많이 작동을 하느냐? 대체로는 리더가 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일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결심죄들이 많죠. 저 사람 맨날 하고 결심하고 요래하고 말을 저렇게 하고 듣기 싫고 요런 게 사실 많이 쌓여가지고 섭섭죄는 이야기도 안 들어주더라. 지난번에 나가서 뭐 말하는 거 있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말을 완전 저렇게 쓰고 섭섭한 게 남아있다가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게 우리 현장에 사실 있는 거야. 우리는 민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냐.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 본성이 영민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상태. 영민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폭력이 없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영민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비폭력 대화의 시작이라고.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그게 시작.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좀 제발 좀 측은히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간호사님 좀 따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활동가로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은 거야. 처우는 요만큼 해주놓고 성과는 엄청나게 많이 오고 연민에 대해서 연민을 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연민이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하는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방법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올라가 비폭력 대화 잠깐 언급해달라해서 아까 이제 잠깐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섞어서 표현하는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의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데 그 판단을 먼저 해버리는 데서 시작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요런 감정들이 이런 건데 여러분 꼬리표 아시죠? 꼬리표. 우리가 꼬리표 붙이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꼬리표 붙이잖아요. 그 꼬리표는 활동가가 바뀌어도 꼬리표를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는 그죠? 업무 인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수기를 하지 않습니다. 꼬리표를 붙이죠. 간호 선생님들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업무는 다 매뉴얼 보면 됩니다. 근데 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요 사람은 어떡해요? 사실 우리가 사실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죠? 꼬리표는 뭐냐? 꼬리표는 좀 이 그림 딱 와닿아. 꺼냈습니다. 요 꼬리표.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힘의 신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의 신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노의 자루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상한 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이 자루를 밟았더니 갑자기 커진 거예요. 이거 왜 커졌지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더 밟았더니 더 커진 거예요. 계속 밟다 보니까 뭐냐면 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이상한 노인 한 명이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 자루는 분노의 자루입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게 되면 자루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한다 이런 건데 차면찰수록 이렇게 내가 분노해가지고 차면찰수록 그 분노는 커진다. 우리 민호인들은 우리가 살짝만 얘기해도 분노가 커져 있잖아요. 2배, 3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분노의 자루와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대하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무시할 것이. 못 본 척하는. 못 이긴 척하는. 속으로 참는. 두 번째는 평가를 양보하고 양보받고 타협하는. 세 번째는 쟁취할 것이. 설득하고 주장하고 공격하는. 뭐 어느 걸 해야 된다는 건 나와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걸 많이 선택하시나요? 못 본 척. 그냥 뭐 지나가.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쟁취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 공격해봐야 더 큰 공격이 돌아오고. 그냥 뭐 우리한테 와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구청장 찾아가고 공소장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긴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칙 깨지는 경우는 우리 저 사람 해주고 저 사람 안 해주고 그때그때 다. 근데 나만의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죠? 여러분 대화 같은 대화인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기도 중에 담배 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기도 중에 담배를 피냐? 기도는 대화, 신과 대화하는 시간인데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 피우다 기도해도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런 거 됩니다. 어떻게 내용은 똑같은데 기도 중에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담배 피다 기도 이러면 되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을 모르냐 어떻게 프레임을 모르냐 자, 예. 서로 갖고 있는 프레임이 다르다 어쩌면 민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지금 이런 거 하는 중에 이거 합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다가 이거 해도 됩니까? 이분들 생각 다르다 이런 거. 기도 중에 담배 피는 건 안 되는 거고 담배 피다가 기도하는 건 되는 거고 이분들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뭐는 똑같아요? 하고 있는 짓은 똑같아. 서로가 다른 프레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 줄까? 그게 빅포인트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다고 빅포인트 대화에서 얘기하면서 빠졌는데 뭐 제가 이거 넘어갈 때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밌는 그림. 예? 재밌는 그림. 재밌는 그림? 제가 좀 더 생각하다 할게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나이 든 티가 이제 저도 나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요. 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얼굴 봐도 아무리 봐도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목선. 동안? 네, 동안. 그리고 또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거.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 네,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메르베아 복숭 워낙에 잘하잖아.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사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표정이.
여러분들 제 강의가 좋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죠? 뭐로 표현하죠? 표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가 힘들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죠? 네, 자는 걸로 표현합니다. 자는 걸로 표현합니다. 뭐 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뭐로 표현하지 않아? 기분 안 좋아 말로 안 표현하지 않습니다. 설거지 할 때 가끔 그치는 소리. 제일 반응을 중에 빡 씻으면서 이거는 뭐냐면 저한테 불만이 엄청 가득 차다는 얘기하냐. 차라리 말로 하면 되지. 너무 잘한다. 말로 하면 되지.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다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기분 좋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 내가 소파에 앉았을 때 과일 싹 깎아 갖다 주고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고. 사실 이래서 뭐냐면 의사소통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담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화법 이런 거 배울 때 그거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나의 감정 표현하기.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메시지. 아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엄마가 아이 메시지를 배워. 무서웠어. 그래. 아이랑 맨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아이 메시지 하면 되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화법을 배워가지고 아이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 나는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뭐 하기 시작.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제발 나는 지금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 그 말이 중요한 것이 그런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종의 표정과 태도. 어차피 이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들이 그냥 그렇게 욕하면서 장사를 하더라고. 그렇게 바글바글 하면서 그게 가는 이유가 뭐냐? 욕 얻어보면서 가는 이유가. 밥 좀 많이 먹으라니까. 밥 좀 많이 먹으라니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데 와서 왜 들어야 돼? 근데 밥 좀 많이 먹으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 들었냐. 밥은 좀 먹고 다니라. 이 애정을 사실 들어서 그거 하잖아요. 어떤 말로 보면 얼마나 폭력적인 대화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방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 저는 아까 자존감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활동가 교육을 할 때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활동가 교육을.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한다 이렇게 하는데 역량 강화. 역량 강화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기력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감정을 혹시 느껴보셨죠? 무기력은 어떤 감정이죠? 해가 안 될 것 같고 해봐야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이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혹시 활동가로서 그런 감정들을 가져보셨나요? 간호사로서 그런 감정들을 가져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뭐냐면 이런 정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기력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죠? 그 매축지 어르신들 교육하러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 80대, 70대, 80대에 있는 분들이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의 대답이 내일 모레 영락공원 갈 건데 뭐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있겠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봐도 안 되고 이게 무기력한 감정.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힘을 가진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나이라도 할 수 있지. 아직까지 내한테는 남아있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은 언제다? 지금이다. 오늘 얘기하잖아.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니 오늘부터 나 젊게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역량이 강화되면 부르는 노래가 뭐냐?
내 나이가 어땠을까? 내 나이가 어땠을까? 그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직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켜줘요. 이 나이에 뭐 그냥 이 나이에 뭐 담배 안 핀다고 해가지고 뭐 명이 더 늘어나나 뭐 하나 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고 그냥 뭐 즐기다가 죽을래. 뭐 이때까지 짜게 먹었는데 뭘 싱겁게 먹어. 사실 이런 거에서 그냥 그래 내가 지금부터 젊은 날이니 내 지금이라도 남은 삶을 보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겠다. 그런 감정을 이동시켜 주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뭡니까? 그래 아직까지 젊어요. 아직까지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건강센터와 함께 마을 건강센터와 함께 이런 활동 해봅시다. 여기서 건강해지고 젊어져야 경로당도 가서 오른쪽으로 올리고 복지관 가지고 뭐도 하고 사실은 해야죠. 이런 태도로 대하는 거 하고 그럼에도 그분들의 대답은 그걸 겁니다. 아 이거 못합니다 이런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되게 그래도 내가 건강해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늘 내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그분들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한다 이런 거. 근데 우리 태도가 그렇습니다. 아이 뭐 사람 봐야지 보니 그건 그죠? 지금 뭐 노래 배운다고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써먹긴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뭐 요가 합시다, 뭐 합시다. 그 표정이 다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동물은 다른 개도 고양이도 영적인 동물이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까 모릅니까? 알죠.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가 저한테는 안 오고 그 친구한테 가더라고요. 강아지 막 안기더라고요. 안다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의 시작은 어디? 우리 마을 건강센터에서 건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들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 그분들에 대한 그런 연민하는 마음이 사실 뭐냐 그분들은 안다 이런 거죠. 아이 메시지 그냥 뭐 이게 아니고 그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야 이분들이 건강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대화할 때 대화의 나르시시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화의 나르시시즘. 가서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랑 대화를 잘하는 건 다르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거.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해주면 잘 들어줘.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냐? 잘 들어주는 사람 얘기하고 싶어. 근데 대화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런 겁니다.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이런 얘기. 이번에 우리 아들이 텔레비 사줬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겠어요. 아들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신 여자인가 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면서 그냥 막 그 지지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텔레비 사줬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은 이번에 명품 사줬다. 대화의 중심 어디로? 자기 돈 끌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뭐 했고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뭐 했고 이번에 그 기념으로 하나 사줬나? 다음에 얘기 갔다 하더라. 나는 그냥 우리 아들 TV 사줬는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 얘기 다 하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딱 말하기 싫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대화할 때 사실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분들 이야기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 하면 이분들과 대화할 때는 만나기 위한 대화. 만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민들 많이 보시죠? 그죠? 주민들 많이 만나시죠? 그죠? 근데 만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매일 보고 계십니까?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사람을 매일 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매일 만나나? 보는 것과 만나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활동가 선생님들은 매일 자주 만난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프로그램 하시고 하시면서 매일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만났어요. 그런데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는데 만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접했지만 이분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과 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크더라. 여러분이 허경영 정부의 경제 이용이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됩니다. 보기만 해도 됩니다. 공중부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화,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됐나? 여기 시계를 몰라 제가 조절 못했는데 39분이에요 벌써. 네.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으시구나. 첫 번째,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얘기보다는 얼마나 좋아하냐는 물어보는 거. 1분만 얘기하자는 거하고 5분만 얘기하자는 거, 10분만 얘기하자는 거.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한 30분 정도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바빠가지고. 한 3분만 저한테 얘기 잠깐 하고 가시죠. 예. 긍정적으로 얼마나 싫어하시는 건가를 물어보면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라도 건강해야 됩니다. 나하고 이제 주장하는 거 하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면 좋은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때 누구로 봤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중간고사 치지 말자. 학생들 치지 말자. 저는 치자. 그랬는데 중간고사 치자 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 그때 뭐냐면 물어봤어요. 중간고사 치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중간고사를 안 치면 기말고사 때 오박 덮어 쓴다. 그러니까 중간에 치는 게 좋겠다. 기말고사는 쳐야 되잖아. 기말고사는 범위가 전범인데. 사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자기들이 해해집니다. 안 해해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론을 하면서 결론 내리고 그래서 중간고사 칩시다 이래. 처음에는 레포트 끝내자. 그게 뭐냐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은 없을까? 안 좋은 점은 없을까? 생각하게 하면서 말이하는 거. 일단은 미야. 먹을 때 제일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잠 깨우기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고. 네. 자, 또 하나는 뭐냐?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목적이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때 사실 상대방을 더 설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습니다.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 가까울수록 설명이 없어져요. 가까울수록. 그래서 뭐냐면 배우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나갔다 올게 하지. 나 나가서 뭐하고 몇 시에 올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나갔다 올게 이게 답니다. 그럼 물어보잖아요. 몇 시에 오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엇이 그리 궁금한 거? 가서 봐. 누구 만나는데? 뭐 하는 데는 가서 봐. 의심하. 근데 한 발만 좀 건너뛰면 설명하잖아. 어쩌면 우리가 많이 만나는 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도 있다. 이 정도면 눈치 까고 알아야지. 그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더라.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꼬리표가 있잖아. 이게 꼬리표가 있잖아. 아까 꼬리표 얘기했을 때 이거 그림 만들죠. 엄마 꼬리표가 뭐야? 그건 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도
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거죠. 이게 꼬리표.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꼬리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꼬리표를 붙여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꼬리표를 붙여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에게 의대감 있는 사람에게 폭력적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그죠? 받아들이지 않을 거죠.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같은 것을 보더라고.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심각하게 났습니다. 아오모리현이 뭐가 유명하냐면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딱 따려고 하는 시점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도 뽑혀 나오고 전부도 부러지고 차도 막 떠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심각했는데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낙과가 됐습니다.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과즙을 만들어서 팔까, 잼을 만들어서 팔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의 한 청년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 떨어진 사과들을 어떻게 팔려고 고민하는데 이 사람에게 눈에 본 것은 뭐였냐면 달려있는 사과. 달려있는 사과예요. 그래서 이 달려있는 사과는 이 태풍에도 안 떨어졌다. 저 사과를 어떻게 팔까?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합격이에요.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뭐라고 이렇게 팔았을까요? 그래 태풍이 이거 보면 절대 안 들었다. 태풍이 세면 셀수록 가격이 세집니다. 이 태풍도 이겼습니다. 사과값이 10배 이상 이겼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제 강점 이런 거 얘기할 때, 강점을 얘기할 때, 자존감 기능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공부하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키워갈까?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 센터에 이런 동아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사실 그게 우리 센터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키워낼 수 있을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은 뭘까? 근데 강점을 자꾸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과연 뭘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교육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가 동의대학교 있을 때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동의대학교 1일 대학생 체험을 했어요. 한 20몇 명을 모아가지고 1일 대학생 체험했는데 뭐냐면, 동의대학교 학교에 있는 버스로 마을에 가 주민들 모셔와가지고 9시 반에 입학식 했어요. 청년 나오시고 10시부터 사회복지학과 수업 했어요. 11시부터 12시는 소방방지학과 수업 했어요. 집에서 안전. 그리고 12시부터 1시는 학생들처럼 학생회관을 가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는 호텔 컨벤션 학과에서 무알콜 칵테일 만들기 실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서관 출입증 만들고, 그리고 그 디지털 영상 컨텐츠 학과에 가서 졸업사진 찍고, 그날 졸업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너무 좋아요. 엄청 막 좋아했지 않겠어요? 네. 이분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졸업식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이 동의대학교 졸업생이 됐는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대학생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 우리도 이제 대학생인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 이것은 들다 보고 살아야겠다. 사실 그런가? 이분들도 아직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하는데, 이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줬더니 뭐냐면,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시켜주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저기에 활동가가 여러분들이 교육받으러 오라 하고
뭐 하러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오니까 이분들을 사람들 주민들을 오라 하려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꽃이 어떻게 해야 이 꽃이라도 오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끼라도 사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 교육하러 가니까 교육하러 오면 잘 안 오니까 뭘 했냐면 수육에다 김치 막걸리 때려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교육한다고 다 오라 건강센터하고 좀 약간 좀 결이 다르죠 그죠? 그래도 그냥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우리가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런 얘기 하시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저 사회복지사는 저 활동가는 동의대학교를 가든 어느 학교를 가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 찾아가지고 우리 주민들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오지도 안 하니까 저분의 역할이 뭐겠어요?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부산에 어느 시장에 수육이 맛있는지 찾으러 가가지고 수육 끊어와가지고 수육 썰이고 김치 썰이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이 활동가가 김치에 수육이 어디가 많은지 맛있는지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런 거 대접해 주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저 활동가가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 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김치는 누가 썰어요? 그럼 우리가 할게. 그런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마을건강센터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지. 그런 거 시작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거고 그런 삶을 디자인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서로가 협력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곡이 되면 저기는 김치 주는데 와 우리는 안 줘. 저기는 파스 주는데 왜 여기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걸로 사실 의사소통을 하는 게 협력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어쩌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냐 물론 주민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협력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냐면 힘의 방향입니다. 가만히 두면 좋은 쪽으로 할까요? 안 좋은 쪽으로 할까요? 힘의 흐름은 가만히 두면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무질서의 방향.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서 있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누워 있으면 여러분 앉아 있는데 쓰러지고 싶고 근데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지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걷고 또 해야 되잖아요. 뛰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내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열이 맞아.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내 몸에서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흘러가는 데 두면 되죠. 이러다가 뭐 시장 바뀌면 또 없어지겠지 뭐. 또 이러다가 뭐 시장이 또 뭐 하게 되면 또 언제 뭐 도와주겠지 뭐. 그런 걸 넘어서서 주민들의 삶은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점이다. 거기서 하는 우리의 활동의 역할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을 해보자. 그리고 주민들이 가만히 멈춰있지 말고 연락해보자. 연락해보자. 그게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그냥 꿈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협력적 의사소통과 대화가 아닐까. 거기에 기법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그것은 기본적인 훈련은 제가 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포지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과 우리 역할들 그리고 주민들과의 관계성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또 우려가 되어야 되는 우려가 있고 걱정이 되는 그 자리에 이런 얘기를 드리기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항상 그렇잖아요. 급진주의라는 얘기는 go to the root라고